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김상옥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상옥 의원은 상당히 의연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을 좀 예. 뚫고 나가기 위한 예. 중심 가지는 것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소심파. 예.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사실상 집단 린치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의원총회장에서 쫓겨난 거 뭐 아니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할 때 언제고 들어왔더니 나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소신 같은 거를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입으로만 소신을 지켰던 몇몇 의원들과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뭔가 기존에 좀 갖고 있던 그 소장파의 이미지라든가 좀 젊은 보수, 개혁 보수 그 상징성을 많이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버텨내면 이걸 계기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봅니다. 네. 아니, 오히려 보수 쪽에서 감사해야 될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수의 품격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쪽팔림이 없어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함부로 내세우면서 심지어 뭐 유대인이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어제 의총에서 나왔다라고 네네네. 하는 것인데요. 되게 좀 유치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제외하고 김사학 의원이 지키고자 하는 공적 가치에 대해서 더 보수가 조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대로였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보수의 가치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수가 좀 어지럽고 원래 가치가 퇴색되고 할 때 그래도 여기가 대안 세력이다. 원래는 개혁 신당에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 반사익적인 부분을 못 보고 있잖아요. 당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젊은 보수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가 김상호 의원한테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김 의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유승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 시절에 그 이제 원내대표 연설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성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상호 의원이 최근에 여러 언론 인터뷰라든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주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김상옥 의원은 아니고 그런데 김상옥 의원 같은 분만 계신 건 아니더라. 예, 사실 소수파죠. 네. 대비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다른 부류의 의원들 얘기를 좀 합시다. 일단 김민전 의원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일단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 평소 행실을 보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간 말씀이세요? 아니 뭐 맨날 주무시고 뭐 약간 말도 아무 말도 하시고 뭐 이게 별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두 분은 백골단 잘 모르시죠? 기록으로만 보셨죠. 그러긴 하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겪은 바는 학번 자체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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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대인 저희조차도 아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기자회견 주선 전말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된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이제 이분들 반공청년단이 그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언론에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좀 소개가 되면서 약간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바람이라는 좀 이상하고 어쨌든 좀 화제가 됐죠. 네. 논란도 되고 이제 보수 커뮤니티 중심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그 구호가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좋은 상징이 되는 거니까 이걸 띄워주려는 과정에서 이 요청이 있었고 또 김민전 의원이 최근에 또 그런 극우 집회 가가지고 발언도 하고 막 하고 굽시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이 잡히면서 아마 김민전 의원 본인도 이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자신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 추측이 되는데 다만 이제 김민전 의원의 해명은 처음에 이제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은 소개가 됐었고 아니 예. 하얀 안전모 쓰고 다 나왔는데 뭘. 그러니까 뭐 그 헬멧을 쓰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면서 우리 예하 단체로 백골단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새길로 좀 빠지겠는데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김민전 의원도 김민전 의원이지만 그 사람들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 분들이 백골단을 좀 정확히 아나 싶은 생각 좀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얀 걸 쓰고 나왔던데 그거는 공사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쓰고 나왔더라고요. 백골단이 쓰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터미네이터 2 보면 액체 그 사이보그 나오고 네네네. 그 경찰로 해갖고는 쓴 헬멧 있죠. 하얀 하이바. 네. 그거 쓰는 거거든요. 예. 공사 안전모 쓰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데 뭐 백골단,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들 처음에는 백골단 뭐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쓴다고 또 아무 말 하다가 막 논란 생기니까 좀 유예하겠다면서 이제 출범하는 그것도 미루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1도 없는 거죠. 그게 이 세력의 전반적인 정서 수준인 거다. 그걸 김민전 의원은 처음에 뭐 이름 정하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 아닙니다라는 이런 태도까지 보이고 있으니.
의원이 이 사람이 교수고 정치학을 한 사람이고 그 인문학을 그렇게 강조하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그 교포를 잡았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아마 경희대학교 학생도 얼마나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까지 연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반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골단 쇠파이프에 숨졌던 강경대 씨 유족이 입장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치 깡패에 동원한 시도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힘의 어떤 차원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큰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사과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정말 그게 사과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는 규탄하는 목소리 내란 특검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몰아붙였지만 김민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김민전 의원이라고 한 사람의 어떤 해프닝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의식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분위기를 잘 모르는 일부 청년들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문이 자꾸 커지는 다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징후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징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본인이 사과도 했고 뭐 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우리 최고 실세께서 뭐 얘기하시는데 뭐 이 당 알아서 다 굽히고 하지 뭐 분위기 자체가 김민정 의원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내심 또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 징계하는 거 국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 징계. 예, 국회 예. 차원에서 징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분위기 자체가 김민전 의원의 말은 우리 보수가 받아들이기에도 안 돼. 이건 우리가 선을 긋고 가야 돼라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어야 결국 이 항상 유명무실했던 당 국회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징계 절차에서 뭔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상 또 논의만 지지부진하죠. 항상 그래서 여든 야든 그지금까지 윤리위를 악용해왔던 측면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결론 안 날 거 뻔히 아니까 대충 그냥 서로 정치적 공세만 하는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해왔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하는 꼬락선을 봐서는 안 될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인 이슈로 과거에 윤리위가 악용되어 왔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는 이것이 정파적 이슈가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가 있고요. 근데 그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꾸 정파화되는 모습들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긴 한데요. 적어도 백골단 이슈에 있어서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 지지율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만 더 탐구를 해보죠. 윤상현 의원. 그렇죠? 탄핵 반대, 체포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나가서 발언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 그 자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분은 왜 이럴까요? 지역구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 무슨 어떤 분석이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미추홀에서는 이제 당선 안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가 정치권 도움입니까? 예, 영남권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럼 지역구를 영남권으로 옮기려 거기가 사실 깃발만 꽂으면은 그 국민의힘이 되는 곳인데 쉽지 네. 않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죠. 경선이 곧 본선인 곳이니까. 그럼 거기에 깃발을 꽂으려면 충분한 본인의 어떤 충성심과 어떤 강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이동을 그 포석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은지 기자도? 그러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여의도에서 이해할 때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이념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한 인사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국면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 가설이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완전 묶여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네네네.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했어요. 예. 그 이후에 하나의 또 가설을 찾아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는 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당의 적극적인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해석이죠. 그럼 엊그저께 이제 다음 선거는 내 머릿속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추홀구 선거로 한정이 된 얘기였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항상 얘기할 때 저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사람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인 거잖아요. 제가 다음 선거 관심 없습니다는 가장 본인이 다음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여의도에서 좀 돌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를 영남으로 옮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영남으로 옮기는 목적은 좀 더 안전한 지역구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옵션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은 만약 윤상현 의원, 물론 제가 이제 윤상현 마음속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구도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 여론조사 선호도 나왔을 때 뭔가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보수층이 과표집이 되고 뭐 많이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윤상현 의원의 이름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 당이 굴러들어가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 앞으로 사실상 배후 실세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 당의 이거를 향방을 좌지우지하실 아니 분은. 그분은 당이 따로 있잖아요. 당이 따로 있지만 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곽에서 왜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원희룡도 가 누구도 가서 다 조아리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 당의 좀 최대 주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최대 주주 같은 거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윤상현 의원이 달려가서 한 거는 향후 포석까지 충분히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1년 후면 다 까먹는다. 그 말의 핵심은 대마불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판에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면 아예 세게 나가서 내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곽우신 기자 말처럼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는 정치인이라면 그것조차도 다 계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점인데 네. 사실 다음에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대권 주자라든지 당권 주자가 되는 건 아마 그 다음 목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면 다 찍어준다가 아니라 3년 뒤에도 아마 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걱정을 깔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반대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다만 하나 믿는 것은 다음에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본인들은 이제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야당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끝나고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당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종합을 하면 지금 2명 의원만 좀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좀 극우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진단에 따라붙는 게 집도끼부터 지금 다지자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이제 너무나 상투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내지 전형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무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1년, 3년 후를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라고 되살릴지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행위들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네. 순간 지금 조금은 반사식으로 그냥 툭 치니까 나오고 하는 적인 거니까 뭔가 생존 본능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판단들이 좀 잊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이상한 행위들에서 언행들을 반복하고 있고 당이 이런 것들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단 관계에 빠진 걸 수도 있고 어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급박한 생각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정당 정치의 어떤 근원 같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것도 결국 반반 싸움으로 몰고 가서 옳고 그름과 시비가 희석되고 일종의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에코 체인버 효과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본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좀 반영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극성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문자 폭탄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새를 내보이는 것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보수 결집의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적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여론조사에 약간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방향이 점점 더 좀 강화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5명인가요?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의원들. 지금 뭐 내일이 디데이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튼 2차 집행에 나서면 이들 의원은 또 몰려가는 건가요? 저는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아예 당 지도부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저기 수요일은 당 공식 회의가 없는 날이거든요, 보통. 오전에 네. 핑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면은 최고위 속한 사람들이나 지금 비대위죠. 비대위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얼굴 도장 찍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얼굴 도장 찍으러 갔는데 보니까 뭐 박제된 것 같기는 한데 지지층들은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제 해봤으니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락 정도만 먹으면 괜찮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정장 집행이 그러니까 개시가 되는데 몰려간다면 이제 끌려 나오고 근데 이제 체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순교자 프레임을 또 가동할 수도 있다.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계산이 선 것 같고요. 어제 실제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전화 돌리고 이제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어제 전화가 좀 쭉 예, 돌렸대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1차 집행 막으려고 45명 갔었을 때도 전화 좀 돌렸을 때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돌린 쪽 이야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돌렸대요? 그 친윤 핵심계 의원들이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화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더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고 맡고 있는 거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 끌려 나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으로 무더기 기소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재판 다 정지돼 뭐 제대로 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선례가 있는데 뭐 이분들 그렇게 국민이 언제부터 법 그렇게 신경 썼어요? 별로 법치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것들이 워낙 많이 보여서 좀 계속 나쁜 수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영장이 집행이 되면. 예. 뭐 게다가 1차 집행 때도 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사실은 뭐 비대위원이나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다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마 좀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좀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내일 네. 더 빨리 이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그렇죠. 근데 안 나가면 또 입장 바꿔서 지지자들이 상당히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 격앙될 텐데. 격앙된 어떤 그 목소리를 안 나온 의원들을 향해서 퍼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45명 외에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꽤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명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오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 내가 오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저는 의원들도 더 올 수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더 오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앞에 있는 인파는 꽤 많을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물리력을 동원할지 모르겠으나 되게 신념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짜 뉴스 발굴단인가요? 네. 당에서 지금 설치한 미디어 특위 산하.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거 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른바 키세스. 네. 그 사진 기억하시죠? 이상휘 의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그 내란 선전죄 고발 이거에 대해서 뭐 입틀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잘못된 용어 오염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도 학계에서 이제 가짜 뉴스란 말보다 허위 조작 정보란 말을 더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이 소위 가짜 뉴스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예전에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너 가짜 뉴스야, 너 가짜 뉴스야 했던 것처럼 상대를 공격하고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팩트를 뉴스 자체의 신뢰도를 훼손시킴으로써 이제 물타기하는 식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검증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어깃장 놓아가지고 이제 훼손시켜 놓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의 역공을 취할 만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또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진짜 뉴스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글만 가지고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캡처해서 돌리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예, 거기 사실 뭐 경찰이? 뇌사 가능성 뭐 이런 사실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시위대가 폭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뭐 경찰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 뇌사라든가 혼상태 뭐 소방 출동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해고 나서 우린 그냥 보도자료 이런 게 있다는 거 소개한 거고 어쨌든 폭력이 있던 건 맞으니까 우린 가짜뉴스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최근에 이제 외신 관련 간담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것도 그렇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특위도 그렇고 진짜 뉴스 발굴단도 그렇고 미디어 특위 하고 있는 사람 누구니까 이상희 의원 아닙니까? 말만 열면 이 사람이 사실 말만 열면 이상한 말 하는 분이고 예전에 박성중 의원 했던 그 롤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뉴스 발굴단 지금 그 박민영 대변인이 했는 건데 이 사람도 사실 뭐 예전에도 이중 아이디 써가지고 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작업질하다가 혼나가지고 되게 망신당한 사람인데 은근슬쩍 용산에서 돌아와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주요하게 공격하는 공격수로서 번견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당의 수준이 천박해진 거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틀막이라든지 온라인 계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입틀막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그 카이스트 졸업생한테 했던 정확히 경호처인데요. 그런 모습들일 테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언론사 전용기 내리라고 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우리가 입틀막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그런 거와 일견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특히나 계엄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엄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그와 비유해서 이걸 또 온라인 계엄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속한다라는 식의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엄중한 인식을 지금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걸 좀 빗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있어서는 의문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지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여론이 지금 이게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구도가 아니라 자꾸 민주당과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과 이재명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모양새로서 자꾸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정치하고 영리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정말 이거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시선 집중은 12.3 내란 이후에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걸 할 계제가 아니라 또 그러니까 하는 게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조속한 정리 이게 지금 급선무지 대선이 급선무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좀 잠깐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기조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권 그 대선 주자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 그것도 1등도 한 적도 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기류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하나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라고 보십니까? 당이 망조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몇 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위 말한 대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보수층에서의 선호도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탄핵,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어떤 기조를 가져왔는지 또 탄핵 소추안 가결에 어떤 입장을 표현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반대 보면은 그 이전까지 정광훈 목사와의 결합도라든가 이전에 그 장외 집회에서의 강성투쟁한 어떤 극우적인 이미지라든가 그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다. 지금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 말은 확실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쪽 기조로 가야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조로 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당이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극우화를 가장 잘 명징하게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김문수 같습니다. 현상이. 네. 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숫자를 말해도 되나요? 지금 한국갤럽 조사 뭐 여기 유튜브 예. 연장 방송이라 큰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숫자는 말안 만사 하고? 불여튼튼이라고 예. 조사 기호부터 말씀하시고. 예. 한국갤럽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이고요. 응답률 16.3%. 자체 조사죠. 자체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네.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매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장례 지도자 관련해서는 이제 드물게 주간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문수 이제 장관이 주간식에서는 8%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긴 현상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보수 주자 안에서도 1등을 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사실 갈 길을 잃은 보수의 한 현실을 저는 보여주는 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는 가장 단단했던 1등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확 추락하면서 지금 다들 파편화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자들은 과거와 비슷하게 고만고만한 현상인데 지금 김문수로 확 쏠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오른쪽에 강경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국힘 지지자 혹은 보수 지지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전체로 오인하고 달려갈 경우에는 정말 벼랑 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상을 얼마나 방치해서 커지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거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진짜로 그 보수층이 극우화되고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보수층에서 극우 성향 사람들이 과표집되고 있는 것이냐.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현재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표집도 일부 있는 것도 맞고 동시에 지금 추세대로 보게 되면은 많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사실은 그게 저는 두 가지가 뭐 이렇게 하나만 양자택일의 문제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좁은 시야에서 약간 넓혀야 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한남동 관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옛날식 표현 거점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거점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심 매개가 되는 인물이 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드린 바가 그러니까요. 있고 계속해서 이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 남는 생책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은 가더라도 윤석열 현상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아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수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분들이 최대 결집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끝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안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그분들 썰물 빠지듯이 빠져가지고는 이제 다른 이야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저는 조금 진단이 다른 게 저도 당연히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순간이나 아니면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심판이 결정됐을 때라도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당이 정신 차렸으면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굴러가는 이 모양새를 보았을 때 오히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제 심판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 지금 국민의께서 얘기하는 뭡니까? 사기 탄핵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탄핵 소추 결정이 심판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복할 거야라는 걸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이거 사기 탄핵이야. 윤 대통령 억울해. 비상계엄 할 수도 있지. 민주당이 더 나쁜 거야. 이재명한테 정권 넘겨주면 안 되잖아. 이 프레임으로 쭉 가서 자기들끼리 치르는 경선에서 가장 누가 더 마치 이제 윤 대통령 가장 권한이 강했을 때인 것처럼 누가 윤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누가 이 사기 탄핵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원해낼 것인가라는 경쟁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승리한 김문수나 홍준표 시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TV 토론 나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중국 얘기하고 뭐 또 아무 말 할 거잖아요. 그걸 공론장에서 확산기로 퍼져나가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보게 될까 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반 이재명으로 이제 그 단일 대우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반 이재명 전선 안에서의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난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 구도를 짜려고 하겠죠. 내부 구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다른 걸 넣어서 구도적인 면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그 프레임에 민주당 혹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명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상당 부분 지워버리고는 이걸 마치 정파적인 싸움인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절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계엄은 12.3 계엄은 정말 그 이전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체포 구속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김용현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은 구치소에 있지만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김용현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사방팔방으로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전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당이 스피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이 나서면서 네. 정말 말 그대로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한번 훑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